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자산 분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자산 분배라는 거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투자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나는 지금 뭐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 ETF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자산 분배를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오래된 격언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 있죠.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97년도 IMF 위기나 2000년도에 있었던 IT 버블, 그리고 2001년도에 있었던 9.11 사태, 그리고 200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는데 내 자산이 한순간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 분배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올인을 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처음 왔을 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개별 주식들의 하락폭은 더 컸을 겁니다. 최대 마이너스 8, 90% 이상 갔을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정말 수익을 잘 내고 있다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자산이 거의 다 증발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 분배를 하는 거고요. 그 자산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보수적이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인슈어런스 전략이라는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슈어런스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정말 안정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인슈어런스 투자 전략의 정의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내 돈을 지키고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은행 예적금 이자의 두세 배 정도를 받는 게 인슈어런스 전략이에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호감이 가시나요? 이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 보통 100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90% 정도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10% 정도만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 펀드, ETF 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채권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채권 현 이자율로 보면 907을 제외한 일반적인 회사 채권이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4에서 6% 정도의 채권 이자율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5%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내 자산이 1억이 있는데 9천만 원 정도는 안전자산인 이 채권 등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10% 정도만 주식 투자로 한번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처럼 지수가 반토막이 나는 엄청난 이슈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 1억 중에 1천만 원 정도만 주식을 했죠? 그러면 이 1천만 원에 대한 반토막이면 내 자산은 500만 원이 되겠죠? 주식 투자로 인한 자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연 이자율로 5% 정도를 가정을 했죠, 제가. 그러면 이 9천만 원에 대한 이자율로 45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식 투자로 인해서 반토막이 나서 500만 원이 됐고 9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4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겼으니 어떻게 보면 내 원금을 거의 다 지킨 거가 되겠죠. 자, 이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의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화랑이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 정도 투자한 주식 투자에서 20% 정도의 연간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천만 원에 대한 20%니까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 도합 1200만 원 정도의 평가 금액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하게 채권 이자율로 5% 정도로 적용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50만 원 정도가 발생했겠죠? 채권의 이자와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금까지 합치게 되면 내 돈은 약 1억 6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예적금 이자가 2, 3%라고 가정했을 때 예적금 이자보다 두세 배 정도 많은 수익을 얻었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은 일반적인 투자 성향이신 분들한테 권장하는 비율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비율을 6대 4 정도로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요. 안전자산이 6, 많으면 70% 정도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위험자산은 30%에서 40% 정도까지 가져가는 걸 좀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 인슈런스 투자 전략은 투자 성향이 너무나 보수적이신 분들한테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을 하다 보니까 은행 예적금만을 통해서만 저축을 하던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은행 예적금 이자율 2, 3%인데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3%대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보다 내 수익률 자체가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사실 이럴 때 조금 더 한 스텝 나아가기 위해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하시는 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길이 이 인슈런스 투자 전략입니다. 자,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슈런스 투자 전략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내 돈을 지키고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은행 예적금의 두세 배 정도의 투자 수익을 얻는 걸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자산에 대한 분배를 체계적으로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자산이 전체 자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 중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의 90% 그리고 공격형 자산이라는 거에 10% 정도의 비율로 분배를 해주게 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이 사실은 운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원금 보장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험상 어떻게 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투자 전략은 보수적이신 투자자분들한테 매우 적합한 투자 전략이고요. 우리 TDF 펀드나 이런 것들 보면 나이대에 따라서 사실 펀드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채권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인데 의외로 내 자산을 목돈을 운영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정리해봐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